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기 교수의 경세재민TV 지난번 시작에 이어서 오늘 첫째 주제 대한민국 새반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셋 코리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어떤 비전, 과제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위해서는 지키기, 바꾸기, 만들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것을 지켜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실시한 나쁜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지키고 바꾸는 데 기초 위에서 대한민국을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회복과 도약을 위한 가치는 자유와 공정입니다. 자유의 가치와 공정의 가치 위에서 회복하고 도약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더욱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 회복과 도약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상식과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이 무너진 상식과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 기강이 지금 해체되고 있습니다. 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고 있는 위해서는 상식과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나아가서 코로나 재난으로 무너진 경제와 공동체를 회복해야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가 크게 망가뜨려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도 기본에 있겠지만 코로나 재난으로 경제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제가 매우 절실합니다. 이와 같은 회복의 기초 위에서 더 큰 대한민국으로, 그레이터 코리아,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베터 코리아로 도약해야 됩니다. 선진국으로,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닥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닥쳤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은 진정한 혁신국가로, 또 정말 제대로 된 복지국가로 도약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저는 이러한 인식의 기초 위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더 큰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 5가지 지키기, 5가지 바꾸기, 15가지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5가지 지키기입니다. 무엇보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이 문재인 정권 4년 동안에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많이 훼손시키고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경제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무모하게 시장에 개입하고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국가가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한 결과 우리가 부동산 가격의 폭등에서 보듯이 정말 심각한 정책 실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장 경제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경쟁의 원리, 수요 공급의 원리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쟁의 원칙, 또 자유 경쟁의 원칙, 공정 경쟁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한미 동맹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한다는 명분 아래서 한미 동맹을 흔들었습니다. 한미 동맹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을 결코 흔들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 동맹을 확고히 지키는 것, 포괄적인 전략 동맹까지 발전시키면서 한미 동맹을 더욱더 강화해야만이 대한민국이 존속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최근 들어서 코로나 재난 속에서 사회적 양극화가, 경제적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빈자와 부자 간의 격차, 양극화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 사회 경제적 약자와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건전성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돈을 뿌렸습니다.
코로나 재난을 극복하는 명목 안에 부자에게도 그냥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빈자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그냥 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리한 이 재정 지출로 국가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재정 건전 원칙, 이것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5가지 바꾸기가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바꿔야 하냐면 무모한 탈원전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원전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안전하게 한다 하지만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탈원전을 실시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문재인 정부는 무모한 탈원전 정책을 실시해가지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높은 한국의 에너지 산업, 특히 원전 산업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모한 탈원전 정책을 중단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문재인 정부는 곡간을 채우기보다는 비우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곡간을 비우는 포퓰리즘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정말 국가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이래 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곡간을 비우는 포퓰리즘 정책을 바꾸는 것이 두 번째 큰 과제입니다. 세 번째, 낙하산 인사 관행을 바꿔야 합니다. 정말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에, 공공기관에 정말 유능한 인재들이 배치돼서 관리하고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정부는 그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심하게 낙하산 인사를 해서 이 공공기관, 국가기관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경쟁력이 지금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채무의 정대화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에서는 낙하산 인사 관행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심각합니다. 대통령의 왕처럼 대통령 권한이 왕과 같은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로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는 청와대로 권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왕적 대통령을 바꿔야만이 국가 경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내각이 무력화되고 지방정부가 무력화되는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집권, 수도권 집중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 심각한 양극화, 인구의 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 경제력 집중, 문화 집중, 교육 집중이 심각해서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딱 갈려져서 심각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대한민국 전체의 효율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중앙집권, 수도권 집중 체제를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5가지 바꾸기입니다. 즉 무모한 탈원전 정책 바꾸기, 곡간을 비우는 포퓰리즘 정책 바꾸기, 낙하산 인사 관행 바꾸기, 제왕적 대통령제 바꾸기, 중앙집권, 수도권 집중체제 바꾸기, 이 5가지 바꾸기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지키기와 바꾸기에 기초해서 이제 어떻게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에 관해서 저는 15가지를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안전하고 공정하며 역동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재난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많은 생명이 지금 결국은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된 이 코로나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안에서 훼손된 이 공정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혁신에 의해서 역동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 속에서는 상식과 정의가 통해야 됩니다. 그 다음 경제 영역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시장 경제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공정한 시장 경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제 만들어야만이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이런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정부는 효율적이어야 됩니다. 정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그런 정부 조직, 정부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성이 있어야 됩니다. 무책임하게 돈을 뿌리고 무책임한 잘못된 정책을 실시하고 하는 것은 정말 죄악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 특히 중앙정부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에 따라서 더욱 심각한 현상이 이 특권층이, 권력층이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서 국가의 부를, 권력을 이용해서, 특권을 이용해서 부와 소득을 빨아 당기고 있습니다. 이 빨대를 꽂아가지고 이 이권 카르텔, 이것을 이권 카르텔로, 이런 이권 카르텔을 해체하는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딱 갈려져서 이 이중구조가 심각합니다. 대기업과 정규직에는 많은 특혜가 부여되고 많은 복지가 주어지고 중소기업과 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말 빈약한 복지, 낮은 임금, 불안한 직장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나타나는 이 불공정을 해소하는 획기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긴급한 것은 지금 한 600~700만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족까지 합치면 한 2천만 명 정도가 이 코로나 재난에 의해서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차기 정부는 이 코로나 재난 극복하는 긴급 구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됩니다. 수십조 원이 투입될지도 모릅니다. 한 30조 아니면 50조 정도 투입돼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재난 극복 긴급 구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민생을 안정시켜야만이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합니다. 그 다음 지금 청년들이 꿈이 없습니다. 왜?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좋은 일자리가 크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청년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번에 따로 이 주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복지인데요. 지금 이 복지 쪽의 논쟁은 보편적 복지냐, 그 다음 선별적 복지냐 논쟁이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수준의 복지를, 기본적인 복지를 제공한다는 것이고, 선별 복지라는 것은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이 문재인 정부 안에서 지급되는 이른바 재난지원금은 이게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지급합니다. 이런 잘못된 정책을 실시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두툼하게 촘촘하게 제공돼야 된다.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복지를 누려야 된다는 것이 이제 기본 방향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빈부격차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아이가 태어나서 5살 때까지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영유아 상태에서 이 아동들의 이 지능이 결정되어 버립니다. 아이의 능력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빈부격차 때문에 가난집 아이들이 이 능력이 개발되지 않는 이런 사태를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5세 이하 아동들에 대한 보육을 국가가 전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5세 이하 아동들에 대한 보육에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국가가 이 보육을 다 하겠다는 건 아니고 사설기관에 하더라도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어릴 때부터 빈부격차 때문에 아동들의 능력 격차가 나지 않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국 어디에 살든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집권 체제를 지방분권 체제로 바꾸고
획기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통해서 전국 어디서 살든 국민들이 다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존속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합계 출산율 0.84입니다. 이래서는 먼 장래에는 대한민국은 없어집니다. 심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출산율 높이는 종합정책을 반드시 실시해야 됩니다. 저는 출산율 1.0을 회복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차기 정부가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실시된 출산율 높이기 정책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을 실시해야 되는데 이것도 워낙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기회에 따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탄소가 추가적으로 더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탄소 중립입니다.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산업을 줄이고 탄소를 적게 발생시키는 산업을 늘어가야 됩니다. 이와 같은 산업 구조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즉 탄소 중립을 위한 산업 구조 전환, 절실한 과제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결국 경제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고 실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산업 구조 전환 정책을 잘 실시해야 돼요. 면밀히 그 로드맵을 잘 짜서 점진적인 구조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경제 타격이 안 가도록 일자리 위기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BTS가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이 청년의 문화가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한류입니다. 이 국제 한류를 기반해서 문화 강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경제 강국에 더해서 문화 강국을 통해서 다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15가지 만들기입니다. 결국 여기서 말씀드리면 지키고 바꾸고 만들어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정말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차기 정권의 과제고 이것은 저는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될 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대한민국 세판짜기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